맨유가 오늘 경기도 패배를 하면서 물론 박싱데이라서 힘든 건 알겠지만 이 정도 경기는 잡아줘야 맨유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호일룬이 결장을 하면서 또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뭐 큰 부상은 아니고 약간의 질병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호일룬이 빠지면서 오늘 안토니, 레시포드, 가르나초 이 3톱이 형성이 됐고요. 공격 라인에 교체할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반더비크, 펠리스트리, 메브리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디알로 요 정도만 공격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줬죠. 오늘 경기 2대1이었지만 골 기대값은 노팅엄 포레스트 0.74, 맨유가 0.77골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전에는요 더 심각했어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0.37골인데 맨유의 골 기대값이 0.04골입니다. 심지어 전반전에 슈팅이 단 한 번이었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좌우 측면 공격수들 안토니와 가르나초 이쪽에서 너무 안 좋은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인 움직임이 안 되다 보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는 걸 거의 못 해주죠. 그런데 안토니와 가르나초 이 두 선수가 안토니 쪽에서는 볼 전진이 안 되고 가르나초는 너무할 정도로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특히나 이 안토니 쪽에서는 안토니가 스피드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심하죠.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완비사카가 직선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이 거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안토니가 오른쪽 측면에 있을 때 수비수가 안토니를 따라 끌려 나오죠. 이때 안쪽에서 브루노 판데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수비수가 안토니에게 붙었을 때 안토니가 볼을 잡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브루노 판데스가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그 다음에 수비가 끌려 나와 있으니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측면 공격수라면 여기서 본인이 이 공간을 향해서 돌파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진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분명히 났음에도 불구하고 볼을 끌고 들어오는 걸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안토니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백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맨유가 요 뒷공간을 아예 써보지도 못하고 다시 그냥 뒤로 볼을 돌리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안토니가 전방에 위치할 때 수비가 약간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 뒷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떨어뜨려 놓죠.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안토니 그리고 패스를 찔러주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정확한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갈 때 분명히 안토니가 수비수보다 먼저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볼이 아주 정확하게 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넓은 공간으로 치고 달리지 못하고 안토니가 곧바로 수비수에게 따라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토니의 문제가 지난 경기에서는 그래도 호일룬, 가르나초, 레시포드 빠른 선수들이 앞에 있으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으로 패스를 찔러주면 뛰어나가면서 속도가 살아나는 공격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안토니가 나오자마자 오른쪽 측면에서 속도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1,400억의 그 아주 고가의 몸값을 가진 선수라면 저기서 전방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서 가르나초도 당연히 문제죠. 이 장면이 맨유가 경기 거의 막판에 나온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지고 있었어요. 이 공간에서 맨유가 수비 둘, 맨유의 공격 셋이었습니다. 3대2였거든요. 수적으로도 우위였어요. 그런데 가르나초가 여기서 주변 선수들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앞에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혼자 볼을 끌고 들어가니까 어느샌가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수가 3명이 붙어있죠. 1대3이 됐어요. 분명히 맨유의 선수가 더 많았는데 가르나초가 혼자 하다 보니까 1대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나초가 당연히 3명의 선수를 혼자서 제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혼자 몰고 들어가서 아무런 의미 없는 크로스를 하다가 이제 수비수의 블락에 막혀서 코너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코너킥을 얻어내긴 했지만 맨유가 지고 있는 상황, 경기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혼자서 무리하게 돌파를 하다가 공격이 마무리가 안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도 안토니가 빠지고 오른쪽에 디알로가 나오니까 이 장면이 아주 좋았던 장면이죠. 훨씬 더 안토니보다 디알로가 볼을 전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앞쪽에 있는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주고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고요. 여기서 2대1 패스를 받아서 디알로가
볼을 끌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본인이 끌고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에릭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디알로가 이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디알로가 뛰어 들어가면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가 디알로 쪽에 쏠려요. 그래서 중간에서 에릭센이 볼을 잡았을 때 디알로 쪽에 수비가 과도하게 쏠리면서 반대편에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가르나초가 있었죠. 그래서 에릭센이 여기선 센스 있게 디알로 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비가 없는 가르나초 쪽으로 줬어요. 심지어 뒤쪽에는 달로가 오버래핑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가르나초가 볼을 받았을 때 달로가 뒤로 뛰어 들어가고 있고요. 수비수는 앞쪽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또 가르나초가 수비수가 몰려있는 이 가운데로 혼자 접고 들어갑니다. 자신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뒤로 뛰어 들어가는 달로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가운데로 들어오다가 수비수들에게 막혀서 슈팅도 못 해보고 공격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호일룬도 없는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이긴 했지만 이게 테나 감독의 이제 전술적인 선택이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안토니가 스피드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접고 들어오는 선수라면 오른쪽에 완비사카가 아니라 달로를 배치해서, 달로는 그래도 직선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선수잖아요. 달로를 직선적으로 올리고 안토니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이러한 플레이를 했으면 그나마 달로가 뛰어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완비사카가 굳이 안 나와도 레길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레길론이 올라가면 그래도 가르나초를 도와줄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왼쪽에도 오늘 달로가 나왔기 때문에 달로가 오버래핑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르나초도 왼쪽에서 혼자 하는 플레이가 많기도 했지만 혼자 할 수밖에 없는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어요. 가르나초가 이 오버래핑을 들어오는 선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드리블 돌파를 해야 될 때가 많았었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왜 굳이 테나 감독이 달로를 왼쪽에 둬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완비사카를 오른쪽에 둬서 오버래핑을 잘 못 나가고, 이러니까 오른쪽에서는 안토니가 고립되고 왼쪽에서는 가르나초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을 떠나서 가르나초와 안토니가 너무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러한 전술적인 아쉬움들도 분명하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후반전에 마이누를 빼고 맥토미니를 넣었잖아요. 이게 최악의 수였죠. 마이누가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누를 빼고 후반전에 맥토미니를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릭센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맥토미니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뛰었거든요. 근데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맥토미니가 잘하는 선수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후반전에 맨유가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2골을 먹힌 것 자체가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대한 보호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실점을 한 게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뭐 마이누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이누가 빠진다면 그 자리에 차라리 조금 더 수비적인 성향이 있는 선수를 올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맥토미니보다는. 왜냐면 맥토미니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늘상 못하고 자리를 못 잡는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측면에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가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르나초가 여기에 있지 말고 내려가서 수비를 일단 도와줬어야 됐죠. 근데 가르나초가 이 내려가서 수비를 안 도와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달로가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던 선수에게 공간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면 공격수도 수비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달로가 끌려 나갈 때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중앙에 있었던 에반스가 이 선수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죠. 연쇄적으로 끌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에반스가 끌려나가니까 가운데에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간을 메워줘야 되는 선수가 맥토미니잖아요. 맥토미니가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가운데에 공간이 났는데 맥토미니가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아예 못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아주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득점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누가 나가면서 맥토미니가 수비라인 앞 공간을 전혀 커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드러났던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골 들어갈 때도 보세요. 맨유가 역습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릭센의 슈팅까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터너가 선방을 해서 측면으로 달려나오는 이제 디알로가 안쪽으로 넣어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끊어서 다시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유의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들 아쉬워하고 있고 역습을 다시 따라가려는 시도조차 안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완비사카가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맨유의 수비수는 4명,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는 5명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에릭센이 아무래도 좀 지쳐있다 보니까,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쭉 역습을 할 때 이제 확실해졌죠.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와 맨유의 수비가 거의 비슷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공격이 전개되는데 맨유의 수비수들이 그냥 뒤로만 물러나고 수비 라인 앞공간은 아무도 채워지질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릭센이 못 내려온 것도 있지만, 에릭센이 못 내려오면 사실 가르나초라던가 래시포드라던가 디알로라던가 젊은 선수들이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선수들이 수비할 때 모두 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정도는 이 앞공간을 커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역습당할 때 이 공간을 내줬고요. 노팅엄 포레스트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슈팅까지 시도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골도 사실은 되게 쉽게 실점을 허용하잖아요. 측면으로 패스가 가니까 한 명이 끌려가고, 또 안쪽에 공간이 나니까 또 한 명이 또 끌려가고, 그러니까 또 중앙에 공간이 나면서 편안하게 실점.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 맨유가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측면에서 조직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집중력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팀 전체적으로도 오늘 경기는 물론 이제 힘들었겠지만 박싱데이이기 때문에 계속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빡빡한 일정이긴 하지만 노팅엄 포레스트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박싱데이를 이제 뭐 맨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이제 계속 두 팀 다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맨유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더라. 그리고 맨유가 오늘 같은 경기를 잡아줘야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오늘 만약에 맨유가 이겼으면 승점 34점으로 토트넘과 2점 차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좀 따라가야 그래도 마지막에 챔스권 경쟁에라도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건데 더 이제 어려워지는 길로 가는 거죠. 뭐 스쿼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뭐 테나 감독이 이제 경기 자체를 운영하는 게 힘들 만한 스쿼드예요.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도 사실 노팅엄 포레스트보다도 좋지 않을 정도로 최악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니까 뭔가 희망적인 모습까지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한다 라는 게 이제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맨유가 매번 좀 이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할 때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뭐 오늘도 역시나 뭐 선수들의 문제, 그리고 테나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 뭐 팀의 뭐 동기부여적인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경기를 오늘도 맨유가 했다.